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곧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정치외교부 기자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우선 오늘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 언제 시작됩니까? 일단 공지된 바에 따르면 오늘 오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됐다는 연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됐고요. 일단 장소 같은 경우도 공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에이펙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통 이 화백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하이코에 있는데 여기에 양자 회담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네, 아직 정확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고 네.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 오는데 어떤 분인가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주 강경한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졌고요. 별명이 이 여자 아베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21일 날 취임했으니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에 알려진 건 사실은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자극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 비판을 하자 이제 일본 표현으로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사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 이런 걸 표명하면서 취임하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이나 화장품을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또 총리로서의 모습 좀 다르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17일에서 18일에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정치인일 때는 갔었지만 총리로서는 중국과 한국의 시선을 의식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일본의 신임 총리, 워낙 강하게 알려져서 강경 보수다. 이런 어떤 성향,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일본 총리라는 국가의 정상으로서 해야 될 행동 반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 행동 반경은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될 거고 안보를 제대로 달성하는 그런 것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과연 외교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과거의 외교를 전면 백지화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것을 잘 살려내는 게 나은가. 그런 고민은 그렇게 어렵게 할 고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 전략적 환경이라는 게 한국과 일본의 연대 그리고 한미일의 고강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행동 반경에 맞게 행동을 했고 마찬가지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5,500달러 그 관세 협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달리 다 요거 들어주고 최고의 의전까지 하면서 네. 트럼프를 이제 만족시켜줬거든요. 네. 그게 행동 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 반경에 한일 정상회담도 같은 공식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식 적용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양자 관계와 삼자 협력. 양자 관계는 이제 셔틀 외교를 이제 그대로 잘 이어가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니까 지속 잘 추진하겠다.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차원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이제 또 했잖아요, 사전에. 네. 결국은 그래서 정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두 가지 플랫폼을 확인함으로써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 회담을 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다카이치 총리는 거의 다자모대 외교적인 데뷔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중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다른 정상과의 다자 무대 계기 양자회담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일부 언급이 있었는데 김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한일 정상회담 열리면은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외교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현안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뭐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안 가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됐고 급한 건 없고 사실 다카이치 총리 취임하고 첫 상견례잖아요.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제 좀 라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카이치 총리 이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별한 유대를 나누고 여러 차례 상호 방문도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후임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이 이시바 시게루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좀 이례적인 미국 정상 때문에 사실 한일 관계든 한미일 관계가 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미일 관계,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워낙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지고 또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어떤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을 악화시킬 만한 돌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일 정상 만나는데 이런 내용은 꼭 논의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북핵이죠. 북핵 공조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지금 비핵화를 아주 뭐 핵무장 국가로 사실상 막 기정사실화 되는 환경에서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 비핵화가 원칙이다라는 것을 뭐 한미 양자뿐만 아니라 한미일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견지했던 것인데 최근 들어서 그게 느슨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사실은 그런 포문을 열어주었고 중국은 묵인하는 식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어의 반복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원칙을 지켜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북핵 공조, 특히나 이제 비핵화 원칙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원칙을 견지했는데 정상회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견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좀 더 이제 심화돼서 나름 다카이치 총리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외교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또 심도 있는 얘기까지 꺼낸다 그러면 한일 간 공급망 협력 그것도 분명히 유사 입장국 그다음에 선진국으로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미국이 없는 자리에서 양자에서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게 CPTPP. 그게 이제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다자무역 협정인데 거기에서 한국이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기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초의 이제 포문을 여는 수준에서의 담론 형성 차원에서 이야기는 꺼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뭐 정상이 만나는데 한일 간에 이 정상 만나기 전에 사전 조율 성격의 양국 외교장관 그 모임이 있었죠. 네, 이제 보통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외교장관 회의를 해서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의제, 내용들을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네. 이제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고요.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네.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모테기 외무상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이번에 다카이치 내각의 첫 외무상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외무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수교일에 가장 나쁘다라고 했을 때의 외무상이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었고, 근데 그거에 반발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굉장히 강대강 대치를 했었고, 이제 그야말로 한국과 가장 안 좋은 시기를 경험했던 외무상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선된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가야 하는 외교 수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김 기자가 과거에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그 상황을 언급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한일 관계에서의 숙제라고 해야 할까요? 뭐 갈등이 있는 지점 어디 있습니까? 갈등의 지점은 이제 사실은 과거사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뭐 물에 반은 한국이 채웠으니까 나머지 일본이 채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나머지 반이 아직 안 채워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래도
협력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투트랙 외교를 지금 내세운 거거든요.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협력은 계속 나간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일본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협력이 무르익었을 때 또 양국 국민이 교류가 많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일본이 전향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게끔 하는 그 선순환을 이뤄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도 망언, 뭐 교과서에 뭐 실리는 문제,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 삼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방을 놓지 않도록, 그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즉 화약고는 가지 말아야 되는 일본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뇌관 관리가 안 되면 국민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새로운 일본 내각에서도 그걸 진중하게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본 정치인들이 모를 리 없잖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뭐 표를 이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우경화하는 세력에는 거기에 맞는 또 그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호소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는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쟁 그 지역이 아니다라는 그 전략을 계속 가져가되, 네. 독도에서 그런 문제를 하면 현재 미래를 위해서 현재 협력하는 것들하고 별개로 단호하게 이제 대일본 메시지를 내고 필요하다면 대사도 초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진정한 투트랙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대일 레버리지도 생기고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읽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다카이치 총리 지금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온 거와 시진핑 주석 온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빈 방문은 현재 아닌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 아니고 그냥 방문입니다. 네. 이제 이게 뭐 일본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만큼 중요한 국가인 건 맞는데 네.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국빈이냐 공식이냐 그냥 방문이냐의 차이는 결국에 의전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포함을 하는 문제인데 국빈 방문이면 뭐 반드시 환영식을 갖고 그다음에 별도의 만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정상이 동시에 국빈 방한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일본 정상은 뭐 국빈, 실제로 일본의 정상이 국빈으로 온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빈은 그 정상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시기적으로 꼭 지금 국빈 방안을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